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재정의죠. 천재정의 첫 번째 작품 봄눈 오는 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단원의 목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작품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소단원의 목표랑 작품 연결해 드리면서 같이 학습활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마지막 마무리로 다른 작품에 적용하는 것까지 외부 작품 확인하는 것까지를 해드릴 텐데 오늘 수업에서는 봄눈 오는 밤이라는 작품 분석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별다른 얘기 없이 바로 한번 작품 분석 시작해 봅시다. 일단 제목이 봄눈 오는 밤이고요. 작가는 황인숙 씨라고 되어 있죠. 니네들이 이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오늘은 바로 제 작품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항상 제목부터 봐달라고 하죠. 봄눈이 오는 밤이래요. 그냥 좀 재미없게 수업을 해보면 봄눈이 온다 그랬으니까 계절적 배경이구나. 계절적 배경으로서는 봄이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봄이 되겠죠. 눈이 오니까. 3월 정도가 이제 보통 봄눈 이렇게 내리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4월에 가끔 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3월. 그래서 사실 초봄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초봄인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봄눈이고요. 봄눈이 온다 그랬으니까 초봄이고요. 그 다음에 밤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으로는 말 그대로 밤이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재미없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 시의 시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작품을 읽어보시면요. 한 번도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통해서 초봄의 밤이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사실 이제 밤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에서 따졌을 때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밤이라는 것은 원래 항상 언제나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기죠. 뭔가 이렇게 사색을 좀 즐기게 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 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밤이 되었고요. 밤에 바깥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저 멀리를 한번 봤더니 눈이 오고 있네요. 근데 저 멀리에 그 눈을 막고 있는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온갖 상념에 잠기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요. 이 시 전체에 고즈넉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거예요. 고즈넉하다가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고요하고 아늑하다. 사전적 정의로는 고요하고 아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즈넉하다는 고요하고 아늑하다. 그래서 그냥 딱 진짜 밤이 되었고 봄인데 뜻하지 않게 눈이 내려. 보면서 좋다. 여유롭게 그냥 이것저것 상념에 잠겨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고즈넉한 분위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글에서 시적 대상이 대체 누구냐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왜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약간 의문인 게 이 글의 시적 대상은요. 뒤에를 보시면 이제 나무들, 봄눈 맞는 나무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봄눈 맞는 나무들이라고 했으니 기본적으로는 봄눈을 맞는 것은 상황이고 나무들이 시적 대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실제로 니네 이제 교재에서도 보시면 제재를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라고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도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자면 나무들이 시적 대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니네 학습활동의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 학습활동 2번의 도움말을 보시면 봄눈 오는 밤에서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봄눈과 나무의 감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요. 나무 자체를 메인으로 삼는다기보다는 나무에서도 특히 감은 눈을 메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2번 학습활동의 도움말을 토대로 보면 이 글의 시적 대상은 봄눈과 감은 눈 이런 느낌도 들어요. 실제로 나는 이게 시적 대상이 맞는 것 같거든요. 1년에서는 봄눈 오는 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에서 나무들의 감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년에서 봄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다시 한번 봄눈과 감은 눈 이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시적 대상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가문눈 얘를 시적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보시는 대로 한번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로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은 본문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년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하나 미안해요. 먼저 가야 되겠다. 봄눈이 오고요. 밤이 되었잖아요. 다시요. 밤이 되어서 인과가 없죠. 밤이고요. 봄눈이 내려요. 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검은 이미지,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하얀색의 이미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눈과 밤은 색채 대비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을 하는데 얘들아 색채가 대비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감각이 대비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라는 것은 원래 우리한테 선명한 이미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거거든요. 예, 색채의 대비라는 것은 선명한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예, 1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 건너 숲속. 예, 여기가 지금 공간적 배경입니다. 화자가 길 건너의 숲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들아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공간적 배경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면 화자가 서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얘를 공간적 배경이라고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화자의 위치인 건 아닙니다. 알겠죠? 화자의 위치는 길 건너 숲속이 아니라 길 건너편에서 길이 있고요. 여기에서 길 건너에 있는 숲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간적 배경이라고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시적 대상의 위치입니다. 화자의 위치가 아니라 시적 대상의 위치고요.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길 건너 숲속에 뭐가 있어요? 봄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 봄눈을 맞는 나무들이 시적 대상이라고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이 봄눈 나무 맞는 나무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하얗다. 이거는요 사실 이미지를 보여준 거라서 약간 상상해 보시면 되게 좋긴 해요. 우리요 봄눈은 한방눈의 이미지랑은 또 좀 다르죠. 한방눈 같은 경우는 정말 펑펑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봄눈이라는 건 얘들아 그렇게 내리는 눈이 아니잖아. 살짝 내리잖아. 살포시 내리는 눈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고즈넉하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봄눈이라는 것은 살포시 내리는 눈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무 쪽에 길 건너 숲속에 나무들이 눈을 맞는데요. 그 눈을 맞는 모습들을 보면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인 그런 모습인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만 눈이 내렸느냐면 풀들이 있어요. 나무 주변에 풀들이 있겠죠. 이 풀들이요 가볍게 눈을 떠받쳐요.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고 있죠. 느껴지시나요? 가볍게 눈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은 눈이 많이 내렸어요? 조금 내렸어요? 예, 조금 내렸어요. 그러니까 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그림 이상하게 그냥 안 그리려고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여기가 온통 눈으로 뒤덮여서 풀도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풀 위에만 살포시 살짝 이렇게 얘들아 눈들이 덮여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발치가 하얗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발치 누구의 발치냐라고 한다면 나무의 발치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것이고 나무 이렇게 서 있을 것이고 그 밑에 풀들이 있는데 여기에만 살짝 눈이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메인으로 본다면 나무의 발치가 살짝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 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일어나고 있죠. 감각적인 묘사라고 해도 돼요. 특히 여기서 하얗다라는 것은 색채어잖아요. 색채어는 무조건 색채 이미지고요.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적 상황에 대한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일어나고 있다. 뭐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밑둥에, 나무의 밑동에, 밑동이죠. 나무의 밑동에 눈이 이렇게 살짝 쌓여 있는 그 모습을요. 마른 풀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하얗다처럼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는 얘들아 지금 1년의 내용이고 1년의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화자가요. 다시 한번 화자의 위치는 얘들아 길 건너 여기에요. 길 안쪽이에요. 안쪽이란 말 좀 이상한가? 그 다음에 화자가 길 건너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뭐 하고 있어요? 봄눈 맞는 나무들을 관찰하고 있죠. 됐나요? 이게 1년의 내용입니다. 1년의 내용은 아직은 그렇게 평범한 게 없어요. 1년은요, 얘들아 다시 한번 화자가 나무들을 관찰하고 있죠. 실제로 본 풍경입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제 이 시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한번 배웠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2년과 3년은 화자의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은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화자가 나무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한번 가볼게요. 나무들은 바로 나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되게 눈에 띄는 진술이 하나 보이나요?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측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얘들아 길 건너편에 있는 화자가 길 건너편의 나무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나무들은 눈을 맞으면서 어쩌고 있을까? 아마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화자가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의 뜻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이 글의 시적 대상은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감은 눈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 글에서 얘들아 나무들한테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미지는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무가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데요? 니네 이제 아마 자습서 같은 데에는 감은 눈에다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필기가 되어 있을 텐데 난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눈을 감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얘들아 감각기관, 신체기관이라고 할까요? 감각기관이라고 해도 되죠?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을 감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요 좀 이상하죠. 나무가 지금 갑자기 눈을 왜 감고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런 거예요. 눈을 맞고 있는 나무죠. 아까 상황을 구체화했을 때 뭐라 그랬었냐면 살짝 내린 눈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다 딱 안 썼네요. 살짝 내린 눈이에요. 살짝 내린 눈. 마른 풀들도 눈을 가볍게만 떠받쳐 들고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까지 해도 얘들아 나무에도 당연히 눈이 어떻게 쌓여 있겠어요? 이렇게 살짝 위에만 살짝 쌓여 있지 않겠어요? 다시 이렇게 나무가지가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위에만 눈이 살짝 쌓여 있을 거라고. 이 모습이 흡사 나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눈을 막고 있는 나무라는 말이 좀 헷갈리면요. 눈에 덮여있는 반쯤 눈에 덮여있는 나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써줘 볼까요? 반쯤 눈에 덮여있는 나무. 반쯤 눈에 덮여있는 나무의 모습을 나무가 눈을 감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 거죠. 아마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랑 어울려서 눈을 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요 얘들아 뭐 팩트는 이거잖아요. 눈에 덮여있는 나무 그것을 감각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냥 시적 표현인 거죠. 혹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 얘들아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에 좀 집중을 해보면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요. 눈이요? 이 느낌 딱 나요? 뭐를 의미해요? 싹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죠. 눈을 틔운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나중에 다른 시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의 표현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도 이게 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들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죠. 되셨나요? 다시
봄눈 맞는 나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쯤 나무는 눈을 맞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 봄눈이 내린다. 조금 있으면 나무도 꽃을 피우겠구나. 지금쯤이면 싹을 이렇게 틔우려고 준비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하나. 예,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 이해를 먼저 하세요. 다시요.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나무들이 지금 봄눈을 살짝 맞고 있어요. 화자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나무는 어쩌고 있을까? 그래, 봄눈을 맞으면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반쯤 눈을 감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봄이 되어서 이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 하나. 뭐가 됐든요. 다음 거, 너의 예쁜 눈 이렇게 되어 있죠. 너의 예쁜 감은 눈이라고 되어 있죠. 네, 감은 눈. 감은 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감은 눈이라는 것이 위에서 말했던 눈을 감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일단 하나, 너의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 두 번째, 예쁜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예쁜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정서의 직접적 표출인 거죠.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겁니다. 됐죠?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네요. 예, 이 감은 눈이 예쁘다. 그래서 얘들아, 얘를 이제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의법, 뭐 중의적 표현 같은 말이죠. 중의법이라는 것은 무엇인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중의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일 수도 있고 싹일 수도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의법에 해당해요.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알겠죠. 그런 것도 다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다시요. 얘가 이렇게 해석이 되든 이렇게 해석이 되든 사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돼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는 예쁘다라는 정서. 예, 이건 거예요. 시라는 건 어쨌든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정서를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정서의 핵심은 예쁘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 되셨어요? 참고로 얘들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면 생명력의 이미지가 있죠. 왜 예뻐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 생명력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력이. 이거는 왜 이뻐요? 라고 했을 때 이 얘들아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명상의 느낌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고즈넉한 분위기와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밑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니네 학습활동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 감은 눈이 예쁘다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화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들아 여기서 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인법이죠. 되셨나요? 다시요. 나무라는 대상을 너라고 표현했네요. 무조건 의인법인 거예요. 내가 얘들아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라 그럴까 복사를 하다가 복사기한테 아유 애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셰프한테 아유 오늘따라 너 왜 이렇게 이뻐 보이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 무조건 다 의인법인 거 알고 계시죠? 하나만 더 갑시다 얘들아. 의인법 왜 씁니까? 라고 한다면 친밀감, 친근감 똑같은 말이죠. 친밀감, 친근감을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들아 이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감은 눈을 예쁘다라고 표현하고요. 나무들을 이제 너라고 표현함으로써 대상과의 친밀감, 친근감 드러내는 표현인 거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든다.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얘들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드러난다는 건 알겠죠. 사실 여기서 뭐 게임 끝난 거지만 다시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너 아니? 계속해서 얘들아 의인법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알겠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알겠어요? 표현 방법으로 보자면 도노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다른 식으로는 이게 시적 청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시적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여기까지는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죠. 완벽하게 독백적 어조고 독백체예요. 근데 너의 예쁜 가문는, 너 아니? 네 가문는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것도 다 의인법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친밀감, 친근감,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하나 더 가본다면 얘들아 도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이란다. 미안해. 주의를 환기한다라는 얘들아 그런 표현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노법 사용하는 거 주의 환기로 보셔도 되고요.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감은 눈. 감은 눈 반복되고 있죠? 예, 감은 눈. 감은 눈이 이 글의 시적 대상이라고 본다면 시적 대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것은 얘들아 초점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써볼까요? 반복이고요. 시적 대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상에 초점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들을 대상에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주의 환기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에 초점화시켜주고 있고요. 얼마나 예쁜지 계속해서 얘들아 예쁘다라는 정서 드러내고 있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너의 예쁜 감은 눈. 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초점화도 드러내고요. 예, 내용적으로 보자면 얘들아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찬적인 태도 드러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됐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요.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라는 표현은요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꿔보면 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도치법 사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도치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일단 주의 환기시켜 놓고서 예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되셨나요? 다시 일단 주의 환기시켜 놓고서 감은 눈이 예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도 하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이런 거예요. 니은, 니은, 니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쪽에다 한번 쓸게요. 우리요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두운이라고 하죠. 다시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반복이라는 것은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들아 무엇이 반복될 거냐라는 것은 되게 많죠. 하나의 의문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뭐 음절이 반복될 수도 있고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식구가 반복될 수도 있고 시행이 반복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너라는 말 뭐 아니면 니은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렇게 얘들아 뭔가 단어의 첫머리가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느껴지는 운율을 우리는 두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니은음이라는 두운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사실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서 써도 돼요. 특정 의문의 반복을 통해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건 거죠. 특정 의문이 첫머리에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가 두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됐을까요? 다시 조금 더 가봅시다 얘들아. 근데 그 반복되는 게 니은음이네요. 우리 니은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울림소리에 해당하고 비음에 해당하잖아. 비음의 효과, 울림소리의 효과 뭐였습니까? 부드러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오글거리고 있잖아 사실. 너의 예쁜 감. 너 아니? 그만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이러한 니은음이 반복됨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 전체의 분위기가 되게 부드러워진다는 거 알겠어요? 뭐 이런 것도 하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면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레슨에서 안 건드릴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여기서 얘들아 앞에는 지금 독백이고 독백체다, 독백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뒷부분에서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이게요 분명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만 이 뒷부분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얘들아 독백체예요. 독백의 느낌이 있죠. 이렇게만 써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맞아요. 분명히 청자 있고 너 아니라고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근데요 실제로 얘들아 시적 청자가 옆에 있지는 않죠.
시적 맞네요. 시적 청자가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상을 시적 청자화 시켜버린 거니까.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얘들아 이 글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독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본은 독백이에요. 알겠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만 독백이라는 거. 학교에서 안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2002년 되게 옛날입니다. 한 20년 되긴 했는데요. 근데 수능에 이제 한번 나왔었던 거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독백과 독백체 그 다음에 대화와 대화체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독백체, 독백적 어조다라는 것은 이러한 느낌인 거고요. 됐죠? 독백이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청자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청자가 옆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독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런 것 안에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연을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이연은 뭐 하고 있어요? 화자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뭐를 상상하고 있죠? 나무에 감은 눈을 상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무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면요. 이번에는 화자가 나무의 감은 눈에 대해서 나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무는 아마도 눈을 감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상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연의 내용이네요. 됐을까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3령 한번 가볼게요.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눈송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이연 부분은 이렇게 대상이 나무에 감은 눈, 3년은 이제 대상이 눈송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줄다름치인데요. 예, 어떤 이미지가 느껴져요? 상당히 역동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죠? 줄다름쳐 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화류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줄에 보면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라는 것을 통해서요. 얘는 이제 화류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제 보통 여기도 그냥 의인법이라고 잡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줄다름쳐 온다라는 것을 상당히 활기찬 느낌이 좀 있죠. 역동적인 이미지라는 건 상당히 활기찬 느낌이 있잖아. 이게 상당히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얘들아. 여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년의 모습도 그랬고요. 2년의 모습도 그랬고요. 사실 이 앞쪽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이렇네. 이 앞쪽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강조됐었냐면 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강조됐었고요. 고즈넉한 분위기라는 것들이 상당히 강조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명상이다 이런 말들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눈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송이는 어떠한 느낌이에요? 활기차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들아 이미지가 좀 대비돼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역동적인 이미지인데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네들이 줄다름쳐 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눈송이들이 줄다름쳐서 오는 이유는 나무죠. 나무에 감은 눈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세요, 얘들아?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때요, 얘들아? 간단하게 말하면 애정인 거고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죠. 예, 이 애정, 예쁘다 이 느낌인 거죠.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는 얘들아 감은 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죠.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예쁘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3년에서는 어쩌고 있는 거예요? 눈송이가 감은 눈에 입 맞추기 위해 줄다름쳐 온다라는 얘들아 표현을 쓰는 거죠. 상당히 시적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부분인 거죠. 여기서 얘들아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면 여기서는 눈송이에 대한 묘사를 통해 묘사는 아닌가? 네, 눈송이에 대한 눈송이의 행위를 통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눈송이의 행위를 통해 뭐를 드러내요?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건 거죠. 되셨나요? 대상에 대한 애정, 대상이 예쁘다, 즉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것까지 본 다음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나라도 그럴 것이다. 이거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느낌표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영탄적인 어조다라는 거 가주시면 좋고요. 영탄적 어조라는 것을 감정을 격양되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감정을 격양되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는 이렇게 감정을 격양되게 표현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여기서는 간접적인 느낌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얘들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이게 감정의 이입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의 투영이라는 느낌도 좀 있죠. 시적 대상을 명확하게 나무 혹은 나무의 감은 눈으로 본다면 화자가 지금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여기서는 눈송이가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줄다름쳐 온다라는 식의 표현을 씀으로써 나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아까 시적 대상이 두 개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해드렸냐면 만약에 그래서 얘들아 시적 대상을 오롯이 나무 혹은 나무의 감은 눈으로만 본다면 이쪽 부분은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너무 과하다면 최소한 투영은 갈 수 있거든. 근데 투영이 맞다면 감정이입도 맞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화살표가 그 방향에 원래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조금만 얘들아 거기서 앞으로만 오면 여기서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 여기서는 감정의 간접적 표출 이렇게만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 때문에 여기서는 시적 대상을 눈송이라고 잡아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가 됐든 다 계속 화자가 상상하는 거야. 화자가 지금 보면서 얘들아 눈송이들이 빠르게 내리고 있잖아. 그 모습이 그래 너도 지금 나무한테 입 맞추려고 그렇게 줄다름쳐서 오는구나. 그래 나라도 그럴 거야. 저 예쁜 나무의 눈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줄다름치지 않을 수가 있니?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공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바로 눈송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적 대상을 여기서는 눈송이로 본다면 눈송이에 대해서 화자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가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니네 이제 자습서에서도요 3년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느낌으로 간다면 여기는 감정이입보다는 대상 이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 좀 해주셔라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봤고요.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합시다. 눈송이들이 줄다름쳐서 온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눈송이들이 줄다름쳐서 온다라는 게 얘들아 많이 내린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시를 이미지화했을 때 눈송이들이 펑펑 내리고 있다. 절대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얘들아. 실제로 얘들아 이 글은 또 시상전개로고 따진다면 상상에 의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얘들아 명확하게 느껴지는 시도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들 다 상상이니까. 어쨌든 줄다름쳐 온다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내린다라는 거지 눈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러면 됐죠. 이것도 하나 갈 수 있다.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이 두 개도 얘들아 도치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역동적인 이미지 강조해 놓고서 예쁘다라는 거 강조하는 거죠. 됐죠? 도치 효과 같이 한번 보시고요. 나라도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예쁜 눈.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감은 눈이죠. 미안합니다. 나 혼자 자꾸 민망해하네요. 약간 이런 것들 읽을 때 좀 민망해서요. 감은 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요. 에 퍼붓는 봄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일단 쉽게 가시면요. 눈에 퍼붓는 봄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얘들아 한 행을 구성할 때요. 한 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의미가 이제 의미 단위가 끊어지면서 행이 나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이라고 해버렸네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거 미안해요.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 행가리 라고도 표현하고요. 행간 걸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기서 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격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계속해서 얘들아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여기다 쓸게요. 쉼표가 사용되고 있죠. 1번, 2번 필기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한 판은 좀 필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이걸 보시면 얘들아 쉼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행을 갈아주고 있죠. 얘네들의 효과가 뭐예요, 얘들아? 다 호흡 조절이죠. 시라는 것은 얘들아 기본이 원래 낭송이에요. 그래서 운율을 되게 중시 여기잖아. 호흡이라는 것이 원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낭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적 의미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요 기본적으로 행이나 쉼표나 부사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호흡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들아 오, 니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이런 식으로 얘들아 딱딱딱딱 또 다 끊어주고 있죠. 예, 의도적으로 지금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건데요. 뻔하죠 얘들아. 의미를 강조해주고 싶은 건데 의미 강조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오, 영탄적이죠. 니 예쁜, 이 예쁜이라는 감정 강조해줄 수 있죠. 감은 눈, 오케이 시적 대상 강조해줄 수 있죠. 에 퍼붓는 봄눈, 봄눈이라는 시적 대상도 강조해줄 수 있죠. 나는 그래서 이쪽 구절 때문에 얘가 시적 대상 1번, 시적 대상 2번이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요. 다시 한번요. 쉼표 사용했고요. 의도적으로 행을 갈아줬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 뭐 있어요? 세 번째 영탄법 사용하고 있죠. 여기 오가 사용됐는데요. 얘들아 이것도 다 영탄법이죠. 이렇게 영탄적인 표현까지 해서 뭐 하고 있어요?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죠. 되셨을까요? 우리 애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3년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다 좀 쓸게요. 저기 쓸 자리 없어서. 화자가요. 눈송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상상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이게 이제 감은 눈에 대한 예찬이었다면 여기서는 눈송이에 대한 공감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상상 1번, 상상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제 얘들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안 지운 거거든요. 우리요 약간 좀 내가 지금 니네들 정신없게 했을 수 있어요. 항상 원래 이런 걸 가르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니네들. 그죠? 좀 헷갈리죠? 내가 이렇게 명쾌한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수능이라면 내가 명쾌한 답을 내려줄 텐데 내신이니까 명쾌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 저 부분에서 봤을 때 3년을 통해서 봤었을 때 아마도 나는 이제 시적 대상이 봄눈과 감은 눈 이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시적 대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얘들아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년의 내용은 얘들아 그냥 통으로 다 그냥 아름다움 예찬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2년에서 직접적인 정서, 3년에서 간접적인 정서. 물론 얘들아 시적 대상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해도 2년은 직접, 3년은 간접 이렇게 가시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네. 이제 좀 달라지는 건 감정이입으로 3년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사실 그것만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들아 되게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이 눈의 중의적 의미 있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느껴지시나요?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여기서 봄눈을 맞는 나무들이다. 눈을 떠받쳐 들고 있다. 라고 해서 얘들아 첫 번째 눈의 의미 알겠죠? 눈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내리는 눈인 거예요. 내리는 눈. 그리고 좀 이따 가면 얘들아 3년에서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눈도 똑같은 눈인 거잖아요. 카메라가 좀 늦게 따라오죠. 예, 여기도 똑같은 눈인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내리는 눈,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눈. 됐죠? 자연현상으로서의 눈. 이면서 동시에 이 눈이라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본다면 화자의 공감의 대상. 화자의 정서적 반응에 뭐라 그럴까? 감응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다시요. 첫 번째 눈은 얘들아 진짜 날씨로서 얘들아 내리는 자연현상으로서의 눈인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자연현상으로서의 눈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연현상으로서의 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였나요? 예, 초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였죠? 어디 있어요? 나 꼭 이렇게 정리하다가 한 번 꼬이면 꼭 이래요. 정리 괜히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화자의 공감의 대상이기도 한 거죠. 화자에게는 공감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와 같이 뭐예요?
이 뭐죠? 감은 눈, 나무를 얘들아 예뻐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에 감응하는 대상,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약간 말이 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들아, 눈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였죠. 감각기관으로서의 눈. 됐죠? 감각기관으로서의 눈. 그 다음에 눈의 세 번째 의미는 뭐? 싹으로서의 눈.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얘들아 의미를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싹이라고 봤을 때는 이 생명력의 느낌, 그 다음에 감각기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명상의 고즈넉한 느낌, 얘를 이제 강조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학습 활동도 한번 봐드리고, 이 단원이 이제 심미적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죠. 문학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봐드리고 해야 됩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이렇게 시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는 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들아 작품 개관에 있는 말들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는 얘들아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당연하죠? 성격이 심미적이다, 감각적이다, 서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이해 가세요? 왜 감각적이에요? 특히 얘들아 1년도 그렇고요, 3년도 그렇고 감각적인 묘사를 되게 두드러지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들도 꽤 많이 나타나죠. 근데 말은 이제 감각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양한 감각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얘들아 시청, 후촉, 미 중에서 보시면 시각적인 심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왜 심미적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들아 대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나무들의 감은 눈이 아름답다라고 예찬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심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잔잔하게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서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제재라는 것, 시에서 제재라는 것은 얘들아 중심 소재의 느낌도 있지만 시적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보고 있는 거는 봄눈 맞는 나무들인 거야. 나머지들은 다 상상인 거고요. 주제,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얘들아, 이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든 어쨌든 메인 정서는 예찬, 아름다움, 예쁘다 이거라고요. 특징, 의인법, 중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묘사하고 있으니까 감각적, 심미적, 그래서 심미적은 아니구나. 감각적인 것들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의인법, 중의법도 사용됐는데 그 이외에 뭐도 사용됐죠. 우리 보시면 뭐 도노법 이런 것들도 사용됐고요. 도치법 이런 것들도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탄법 이런 것들도 사용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 방법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죠. 마지막으로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했다. 계속해서 감각적으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게 많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되셨나요? 진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부분 어딘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얘들아. 처음엔 이렇게 좀 얘들아 시 자체의 내용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에 대한 해석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제일 이상적인 건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이미지를 되게 중시 여기고 있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똑같이 한데라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마지막에 내가 정리해 드리는 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 글에는 표현 방법은 이런 것들이 쓰였어. 뭐 시적 의미를 강화하는 장치로는 이런 것들이 쓰였어. 이 글의 어조는 뭐야?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이게 된 다음에 이제 대단원의 목표, 중단원, 소단원의 목표와 학습활동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단원에 대해서 한번 니네들한테 우리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겸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차근차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든 우리 다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믿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문제 풀면서 나머지 것들 익혀나가는 형태. 수고하셨고 첫 번째 오늘 봄눈 오는 밤 수업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